행복한 노년은 우연이 아니라 젊을 때의 선택과 노년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노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인생의 긴 여정을 마치고 도착한 황혼의 시기가 마치 달콤한 열매를 수확하는 시간처럼 평화롭고 풍요롭기를 꿈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많은 이들이 은퇴 후 뜻밖의 불운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노년을 성공적으로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의 일상에서 혹은 과거에 내렸던 결정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선택들이 쌓여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거나 반대로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선택이 당장의 결과를 가져온다고만 생각하지만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온 작은 선택들의 연속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 무심코 내리는 결정 하나가 먼 훗날의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선택의 중요성과 결과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황금기, 즉 평생의 노력을 결실로 맺는 시기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반복되면 황혼기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선택의 문제일까요? 그 답은 후자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과 불운을 부르는 노년의 세 가지 대표적인 선택과 이를 겪고 극복해낸 실제 사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실질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과도한 의존, 독립된 삶의 필요성.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의존은 때로는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립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의존적인 삶은 종종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에서 더 큰 불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 사연 김영우님의 이야기. 김영우 씨 68세님은 직장 생활을 성실히 마치고 60세에 은퇴했습니다. 김영우님은 은퇴 전부터 자녀들이 아빠, 은퇴 후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라는 말을 믿고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영우님은 내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는 자녀들이 나를 책임져 줄 때 라고 생각하며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자녀들에게 의존했습니다. 은퇴 초반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자녀들과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자녀들의 보살핌 속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의 경제적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며 실직했고 둘째 딸은 육아와 맞벌이로 인해 점차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자녀들은 영우님에게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없게 되었고 영우님은 예상치 못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자녀들도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반성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끊긴 후 영호님은 한동안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처음으로 자립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영호 씨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노년층 일자리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농작물을 판매하는 소일거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점차 그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호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다시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자립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되찾는 과정이었어요. 현재 그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자리 잡았으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년층에게도 자립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님의 이야기는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노년의 삶은 스스로 주도할 때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립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건강을 소홀히 하는 습관. 건강을 소홀히 하는 습관은 노년기에 불운을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큰 원인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즐기기 힘듭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이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부족한 노력이나 의지 부족을 보입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이 되면 누구나 다 약간의 건강 문제를 겪게 되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질환, 당뇨병, 관절염 등 노년기에 흔히 겪는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사는 체중 관리와 면역력 강화를 도와주며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처음 세상과 마주하는 곳도 바로 가정이며 부모와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우리의 성격과 사고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간의 관계는 종종 갈등을 겪게 됩니다. 성격 차이, 세대 차이, 가치관 차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 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가정의 분위기나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가족 상담과 가족 치료입니다. 가족 상담은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고 각자 다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이는 갈등 해결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서로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치료는 이러한 상담의 범위를 넘어 각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는 심리적, 정서적 과정입니다. 가족 상담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말다툼을 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할 뿐 결국 갈등은 누적되어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가족 상담은 이런 갈등을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족과 함께 상의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 치료는 더 깊이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각 가족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상처나 감정을 치유하는 데 집중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단순히 대화의 부족이나 일시적인 문제 때문이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갈등이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렸던 감정이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가족 치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치료는 각자의 감정과 행동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이 가족 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더 큰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연, 갈등을 넘어 치유의 길로 나아가다 김 씨 가정은 오랜 시간 동안 평화로운 가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호님과 이정희님은 두 자녀를 둔 부부였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 내에 서서히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특히 두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점차 소원해졌고 이로 인해 가정의 분위기도 점차 어두워졌습니다. 첫째, 딸인 지연은 대학에 진학한 후 부모와의 의견 차이가 심해졌습니다. 부모는 지연에게 안정적인 직장과 좋은 결혼을 강요했지만 지연은 자신의 꿈을 추구하며 자유로운 삶을 원했습니다. 부모는 지연이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다고 생각하며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둘째 아들인 준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간 여러 직장을 전전했지만 늘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의 성공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는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호님과 이정희님은 서로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고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가족은 대화 없이 서로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어느 날 김진호님은 가족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족 간의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해결하려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정희님은 처음에는 이 제안에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가족 모두가 이 상담을 받아보자고 합의했습니다. 가족 상담을 시작한 후 첫 번째로 나타난 변화는 대화의 부재가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오해만 쌓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각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유도했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진호 씨는 자녀들이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고백했으며 이정희 씨는 자녀들이 자신의 기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던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지연과 준호는 부모의 기대를 받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으며 그들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담사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이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각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 가정은 대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가족 치료가 진행되면서 김 씨 가족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부모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부모도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불안을 털어내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진호 씨와 이정희 씨는
자녀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가족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족 상담과 가족 치료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자 내면에 있는 감정과 상처를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김 씨 가족처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가정 내 갈등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언제나 존재하며 그 해결을 위해 가족 상담과 치료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계획한 소비의 함정. 박성준 65세님은 오랫동안 일한 후 은퇴를 맞이하면서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겠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억제했던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며 때때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어떤 제한도 없이 즐겁게 보내는 시간들이었고 모든 것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비는 점차 그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켰고 예기치 않게 빠르게 모아둔 자산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충족된 경제적 안정감 덕분에 불필요한 소비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지자 그가 쌓아둔 자산은 매우 빠르게 줄어들었고 삶의 질도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급한 상황을 느끼지 못했으나 점점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사라지면서 심리적인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숨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가족과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성준 씨는 소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계획한 소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몸소 체험한 셈이었습니다. 그 후 성준 씨는 보다 철저하게 재정 계획을 세우고 생활비와 여유 자금을 분리하여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취미 생활도 다시 즐기고 싶었지만 경제적 부담이 적은 활동들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는 공원에서 걷거나 친구들과 함께 저렴한 활동들을 즐기며 예전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계획한 소비는 노년의 적이라고 성준 씨는 말합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계획적이고 신중한 소비의 중요성을 깨닫고 재정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무분별한 소비에 빠지지 않고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삶은 우리의 선택으로 채워집니다. 가난과 불운을 부르는 선택은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이를 깨닫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그 선택을 뒤집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김영호님, 이정미님, 박성준님의 이야기는 작은 변화가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경험한 교훈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황혼기가 빛나는 순간들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